자,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저는 등차 수열과 완벽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B가 일정한 수열. B가 일정한 수열. B를 측정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의 목적어가 있어야지. 두 개가 뭐 A와 B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B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다음 항과 전항 사이의 B, A 두 번째 항과 A 첫 번째 항 사이의 이 B가 레시오 R로 일정하다. 그러면 등비수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일정해야 되므로 당연히 A 세 번째 항과 A 두 번째 항 사이의 B도 R로 일정하다. 근데 이거는 요 두 항 사이의 관계만 표현한 거기 때문에 n에 관해서 적어주면 이전 항과 다음 항 사이의 B가 레시오 R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 근데 교과서는 양변에 an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전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적당한 값을 곱해서 같은 일정한 값을 곱해서 만들어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한다. 근데 저는 그런 거면 요 말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양면 곱한 거. a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a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항에다가 r분의 1 역수를 곱해주면 전 항이 만들어진다. 또는 지수가 다 공부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r-1승 곱해주면 그 전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이다. 예시로 생각해보면 2, 4, 8, 16 2분의 4는 2, 4분의 8은 2, 8분의 16은 2. 그러면 요 밑을 이야기로 진행해보면 밑에 이야기 2에다가 2를 곱하면 B 똑같은 동이나 B만큼 곱해주면 4가 만들어지고 4에다 2 곱하면 8 만들어지고 8에다 2 곱하면 16 만들어지고 역으로 말해보면 16에서 2의 역수인 2분의 1을 곱해주면 8 나오고 8에 2분의 1 곱해주면 4 나오고 4에 2분의 1 곱해주면 2 나오고 됐죠? 그래서 등차수열에 했던 것과 똑같이 등비수열에서도 두 번째 항으로 다섯 번째 항을 표현하시오. A5로 A2를, A3을 AN으로 쭉 다 표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일반항 유도, 원리로 유도, 측차 대입으로 유도, 등비 중항, 등비수열의 합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A2에다가 적당한 값을 곱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 수 있고 또는 A2분의 A3이 R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령 맞고 곱하기 R, 곱하기 R. 따라서 A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세 번 연속해서 곱해주면 된다. 반대로 다섯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을 만들어내려면 A2는 역수를 곱해주고 역수를 곱해주고 역수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R을 세 번 나눠줬다고 생각해도 되고 역수를 세 번 곱해줬다 생각해도 되고 지수 끝났기 때문에 R의 마이너스 3승 A5이다. 그러면 벌써 등차수열에 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등비, 공비, 공통인 B, R을 곱해줘야 하는가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요 R이 공비입니다. 공비, 공통의 B 이야기 적고 올까요? 요것을 공비라 한다. 무장공비. 응? 공비라 한다. R을 얼마만큼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다음 항과 전 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의 차, 몇 항만큼 차이가 나 있는가. 그것만 구할 수 있으면 다 만들어 표현해낼 수 있다. A3으로 AN을 표현하려면 AN은 A3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줘야 되느냐. N 빼기 3. 왜? 여기서 얻어냈다. 5 빼기 2. 5 빼기 아니고 2 빼기 5. 왜? 누구로 그러니까 2에서 5를 빼주면 바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음수 나오기 때문에 음수 나오면 역수 취급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AN을 A3. AN으로 A3을 표현하면 A3은 AN으로 표현하면 되고 이게 R분의 1 이런 걸 적을 필요가 없다. 왜? 그냥 3 빼기 N 하면 n이 한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더 큰 항이면 이 값이 음수가 처리가 될 것이니까 역수가 자연스럽게 처리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뭐 역수 취급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도 스무스하게 AN은 AM에다가 R에 N-M, AM은 AN에다가 R에 M-N.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도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표현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자,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귀납적 표현에서 연역적 표현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면 A1으로 공비와 함께 AN을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AN은 이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얼만큼 곱해주면 되는가. 항의 개수 차이만큼. 일반항 끝난 등비수열의 일반항. 너무 쉽죠? 그래서 곱하기는 주로 생략하고 1도 좀 생략해서 초항 곱하기 R의 N-1성. 이런 구조로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21, 7, 3분의 7, 9분의 7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봤을 때 공비가 일정한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21분의 7, 3분의 1이죠. 7분의 3분의 7, 3분의 1이죠. 3분의 7분의 9분의 7, 3분의 1이죠. 아, 공비가 3분의 1이구나. 그럼 초항 알고 공비 알기 때문에 이 일반 항은 초항 21에다가 3분의 1에 공비를 이만큼 곱해주게 되면 다음 항이 만들어질 수 있죠. 실제로 두 번째 항 A2 같은 경우에는 요 식에다 2만 갖다 대입하면 되죠. 21 곱하기 3분의 1에 2 빼기 1, 1. 3 약분돼서 7. 정확하게 두 번째 항이 탁 튀어나오게 된다. 일반항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측차 대입을 통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유도해 봅시다. 전항과 다음 항 사이에 B가 레시오 R로 일정하다. 그럼 N에다가 1 대입하면 여전히 R일 것이고 2 대입하면
여전히 R일 것이고 N-1을 대입하게 되면 R로 일정할 것이다. 이번에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겠습니다. 왜? 곱해야 약분이 될 건데 잘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할 겁니다. 그럼 R은 몇 개 곱해지게 되냐? 1부터 N-1, 식이 N-1개 있으니까 R에 N-1. 그럼 약분이 보인다. 그죠? 여기 점점점 무한 반복돼서 남는 건 어떻게 되느냐? A1분의 AN은 R에 N-1. 따라서 AN은 초항 곱하기 R에 N-1 이렇게 되죠. 양변에 A1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측차 대입입니다. 측차 대입이라는 단어는 모르더라도 하는 행위, 방법론은 기억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 유도하는 방법들일 테니까요. 자, 그럼 등비 중항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세 수의 관계를 말하시오. C는 B로 표현해보면 R만큼 곱해주면 만들 것이다. 역수만큼 곱해주면 전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면 뭔가 보인다. 적어놓고 보면 뭔가 보인다. 두 개를 곱하면 AC는 R 약분돼서 B 제곱. 양변에 루트 씌우면 물론 이게 양수란 전제하에 기하평균. 마치 과거의 산술 기하평균 때처럼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은 산술 평균이 되고 등비 수열의 등비 중앙은 기하평균이 됐습니다. 좀 반갑죠? 그래서 어떤 항을 어떤 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일반화된 표현에다가 또 적용해 보면 역시나 R 얼만큼 곱해져 있는지, 왜냐면 등비수열 정의에 의해서 AN에다가 R의 K승만큼 곱해져서 만들고 AN에다가 R의 마이너스 K만큼 곱해져서 이 항이 만들어지므로 두 개 곱하게 되면 R의 0승돼서 1되고 AN 제곱 되니까 AN 플러스 K와 AN 마이너스 K의 곱은 AN의 제곱과 같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느낌 외울 때는 두 개 곱하면 나의 제곱과 같다. 뭐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등비수열은 곱하기, 등차수열은 더하기. 이렇게 외울만 하죠. 이렇게 하면 등비중항까지 완료가 된다. 등비수열의 합. 그럼 SN은 똑같죠? 첫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쭉 해서 n번째까지의 합. 원래대로 이걸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혹시 등차 수열의 합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거꾸로 적어가지고 같은 값이 혹시 반복되는지 검증을 해보면 되는데 이것만 검증해보면 되죠. 거꾸로 적었다고 치고 A1 더하기 AN과 만약 A2 더하기 AN-1이 같다면 이게 다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야. 이것이 여러 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걸 체크해 보면 되는데 A2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아까 저번처럼 더하기가 아니고 A1 곱하기 R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AN 곱하기 R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죠.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값이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빼보면 되죠. 빼보면 요런 식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이 값이 0이 된다면 요 두 값은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R이 1이면 요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니까 초항과 공비, 등비와 상관없이 초항과 상관없이 이제 진짜로 같아질 수 있는데 R이 1일 땐 등비수열이 될 수가 등비수열하기 말해도 의미가 없죠. 왜 R이 1이 되면 초항이 A면 다음 항도 A고 그 다음도 A고 그 다음 항도 A고 등차수열로도 볼 수 있죠.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그래서 이런 녀석은 SN은 NA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만약 R이 1이 아니라면 이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0이 될 수가 없죠. 되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아이디어는 쓰기가 좀 그렇고 등비수열의 정의의 특징을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R을 곱하면 다음 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해보는 거였냐면 양변에 R을 한번 곱해볼 겁니다. R. 그럼 여기도 곱했으니까 좌변도 곱했으니까 우변도 곱해야 되죠. 그럼 RA1, RA2, RAN이 될 텐데 R이 곱해지면 다음 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R이 곱해지면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R이 곱해지면 다음 항이 만들어져서 AN, R이 곱해져서 A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값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빼버리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든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든 빼버리면 여기가 전체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간단한 값의 계산만 남게 된다.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R 빼기 1 SN은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뺐으므로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가운데 있는 거 싹 다 날아가고 A N 플러스 1 빼기 A1이 될 것이고 이 식을 좀 정리해주면 이것이 될 것이고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반항 썼습니다. 일반항. n이 왜? 첫 번째 항으로 n 플러스 1 표현하려면 이제 n번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양면에 r-1로 곱해주면 드디어 등비수열의 합이 유도가 되겠죠. 공비만 알면 항의 개수만 알면 초항만 알면 n에다가 뭔가를 대입하게 되면 계산된 결과가 뿅뿅뿅 튀어나오게 돼서 합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되겠다. 물론 분모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모 문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식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같은 식이죠. 같은 값을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근데 얘는 언제 주로 쓰면 좋겠냐? 1보다 R이 클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이 식은 R이 1보다 작을 때 좀 써주면 부호가 나중에 처리할 일이 생길 일이 없죠. 만약에 R이 2일 때 여기다가 쓰게 되면 분모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작을 때 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계산이 좀 편하다 정도까지 하면 등비수열 합이 유도가 됩니다. 자, 이번 내용도 개인정 아닙니다. 전부 다 교육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뭐 빠지면 그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원리합계, 복리, 단리, 그리고 군수열. 물론 군수열은 뭐 등차 수열에도 적용할 수 있고 등비 수열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군수열은 몇 개까지 항을 끊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냐면 끊어내기, 끊어치기, 뭐 그냥 표현을 저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 뽑아내기. 근데 끊어치기가 이제 군수열, 끊어서 더하는 거 군수열 느낌이고 뽑아내기가 이제 서브시퀀스, 부분수열 뭐 이런 것들인데 다 교육과정에서는 다 빠졌고 시험이 어렵거나 내신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을 뿐 문제로 나올 만한 예시들인 거예요. 예시들. 오늘은 뭐만 좀 진행을 해볼 거냐면 뭐 요거 정도만 복잡하게 진행하지 않고 소개하는 수준에서. 왜? 이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예시를 들어보면 당연히 등비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은 이미 끝났고 등비수열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끊어서 합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3개씩 끊었습니다. 3개씩 끊어서 만들어내는 얘는 어떻게 또 표현이 가능하긴 하냐면 S3, 얘는 S6. 왜냐면 이게 3번째까지 합이니까. 근데 얘는 6번째까지 합인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왜? 이건 A1부터 A6까지 다 더한 거니까 빼주면 되겠네요. 3번째까지 합을. 그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위에는 이런 식이 되겠죠. 되나요? 어쨌든 이런 식이 됐었을 때 이 녀석들이 다시 등비수열 이루더라. 분석해보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왜? 이렇게 곱하면 초항, R 곱하면 다음항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고.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항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고 공통인수를 뽑아내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전과 이 다음 항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하나의 항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하나의 항 B1, 이게 새로운 하나의 항 B2, 이게 새로운 하나의 항 B3 이런 식으로 새롭게 끊어보겠다는 겁니다. 얘는 이 과정을 생략해서 한 번에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전항과 다음항, 이 전항과 다음항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곱하기 R의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 즉 등비수를 이루더라. 끊어서 만들어낸, 정확하게 3개씩 끊어서 합으로 만들어낸 이렇게 새로운 수열조차도 등비수열을 이루더라. 이게 재미난 점이다. 그 다음에 뽑아내기는 뭐냐? 등비수열이 있는데 일정한 거리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3항씩 차이 나는 이 녀석들도 다시 등비수를 이루더라. 왜? 얘는 AR의 세제곱이고 얘는 AR의 6제곱이고 얘는 AR의 9중일 텐데 차이가 R의 세제곱, 얘도 R의 세제곱. 즉 무슨 의미입니까? B가 일정하더라. 요게 서브시퀀스 부분 수열인데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건 개념이 아니고 시험에서 주로 내신에서 표현은 다 삭제하고 낼 만한 문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든 실제 어떤 시험을 치르든지 간에 특별히 언급을 해주시고 내용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걸 시험에 낼 거야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실 테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로서 출제될 수 있겠더라. 근데 연구하는 거 보면 기본 등비수열을 잘 하게 되면 얼마든지 변형돼서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요렇게까지. 등비수열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나 더 이상한 내용들, 뭐 원리합계, 복리, 단리, 군수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에서 만났을 때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